안녕하세요, 이소모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알리익스프레스 초대형 세일 기간 중입니다. 그래서 저도 요새 뭐 살 거 없나 굉장히 뒤적거리고 있습니다. 제가 알리익스프레스 이번 세일에 대한 영상도 여러가지 올렸으니까 혹시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그 영상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스모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개막한 GTC 2025에서 젠슨 왕이 기조연설을 했죠. 거기서 엔비디아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워크스테이션용 블랙웰 울트라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죠. RTX 프로 6000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24000개 쿠다코어, 752개 텐서코어 요런 것들을 좀 공개했고요. 보시면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데이터 센터용, 데스크탑 워크스테이션용 이런 것들을 공개했죠. 그리고 뭐 CPU도 만든다고 그랬죠. CPU 베라, GPU 루빈 이런 것도 만들 거라고 하고 뭐 자율주행, 로봇 다양한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딥시크 쇼크, 딥시크 나오잖아요. 딥시크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었던 일이 있는데 젠슨 왕이 이런 말을 했죠. 오히려 좋다. 오히려 딥시크 덕분에 수요가 많아져가지고 엔비디아는 더욱 잘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같은 일반 유저에게 있어서 그렇게 재밌는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 이야기 있을 거다 라고 했는데 삼성전자 관련 이야기는 별로 없었습니다. 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을 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냐 했는데 그런 이야기 없었고 자기네 엔비디아 관련된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된 뉴스긴 한데 엔비디아 측에서도 자기네 그래픽카드 MSRP로 판매하겠다. 그거를 회복하겠다. 그래서 보드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러한 부족 현상은 단기적 현상일 뿐이며 생산 능력이 회복되면 충분한 공급이 가능하므로 장기적으로는 프리미엄 문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면 안정화될 거니까 기다려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MSRP로 판매하는 게 어려워져서 게임 커뮤니티에서 강한 불만이 제기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 수석 이사인 저스틴 워커 씨가 우리는 보드 파트너 그리고 리테일러랑 협력해가지고 그래픽 카드가 MSRP 가격으로 판매되도록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엔비디아는 좀 조용했었는데 그래도 엔비디아 측에서 MSRP 가격으로 판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조금 기다리면 MSRP 가격으로 그래픽 카드를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5070, 5070 Ti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물론 5080, 5090은 아직까지도 물량 부족하고 가격이 많이 비싸요. 좀 더 기다리면 서서히 안정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AMD RX 9070 시리즈 20만 개를 출하했다고 합니다. 많이 팔았다는 이야기죠. 라데온 RX 9070 시리즈의 출시 재고가 거의 매진되었다고 합니다. 거의 다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현재 시중에 카드는 있지만 가격이 부풀려져 구매자의 관심을 끌지 못한 채 선반에 편안하게 놓여 있다. 이거 우리나라 얘기 같은데? 용산 선인상가 이런 데 가보신 분들이 쌓여있다고 하던데 이미 비싼 가격에 구매할 사람은 다 구매했다. 나머지 분들은 MSRP로 가격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만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AMD 그래픽카드가 일본 시장 점유율 45%를 달성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 있어요. 아, 요번 9070이랑 9070 XT가 되게 잘 나와서 45%를 달성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9070 시리즈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시장 점유율 45%를 달성할 수가 없잖아요. 뭐 3월 한 달 판매량 45%가 AMD다 이런 게 아니라 시장 점유율 45%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시장 점유율이 꽤 높았다는 이야기겠죠. AMD 담당자는 AMD는 그렇게 많은 그래픽카드를 판매하는데 익숙하지 않다라고 농담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AMD의 목표는 70% 점유율 달성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제가 진짜일까 궁금해서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 이거 진짜일 것 같습니까? 일본 시장 점유율 라데온이 45%다. 진짜다 아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진짜인 것 같아요. 요 일본 사이트 가격닷컴이라고 우리나라 다나와 같은 사이트인데 여기 그래픽카드 판매 순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시면은 1위가 5070 근데 2위가 7900XTX야 3위가 7800XT 4위가 4070 5위가 4060 6위가 7900XT 7위가 9070 8위가 5070 Ti 9위가 7700X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기 10위권 안에 AMD가 하나, 둘, 셋, 넷, 5개야. 5대5예요. 5대5. 탑10에 라데온 5개, 지포스 5개야.
9070은 하나밖에 안 들어있어. 7위에. 이 사이트가 이상한가 해가지고 도스파라란 사이트에 가봤어요. 이 도스파라란 사이트는 일본의 컴퓨존 같은 사이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인기 1위가 4060, 2위가 7900XT, 3위가 4060, 4위가 4060, 5위가 7900XT, 그 다음이 4050, 그 다음이 7700XT, 그 다음이 7600. 뭔가 막상막하 같이 보이죠? 일본 시장에서는 꽤 선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데온이 실제로.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보시면은 4060이 1위입니다. 여전히. 2위는 요즘 나온 9070XT, 9070, 그리고 5070, 4060, 5080, 4060, 5080, 5070ti, 5080, 9070XT, 13위 가서야 7600이 나옵니다. 9070이랑 9070XT는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핫해가지고 이렇게 위로 올라간 거고, 실제로는 요 7600 하나밖에 없어. 순위 안에. 다 9070, 9070XT 나온 지 얼마 안 된 애들밖에 없죠, 위에. 그 아래도 뭐 5070ti, 4060ti, 5090. 우리나라는 거의 지포스 천국이라고 봐야 되죠. 지금 9070 시리즈 나와가지고 잠깐 핫한 거지. 그럼 또 궁금한 게 있죠. 이왕 본 거, 일본 시장에는 지포스 5000 시리즈, 라데온 9000 시리즈 남아 돌까? 보시면 5000 시리즈입니다. 매물이 다 없어요. 없고 간간이 하나씩 있습니다. 물건 없고 5070, 5070 시리즈만 간간이 있죠. 5080 이런 거 없고 5070, 5070, 5070, 5070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5080 하나 있네요. 25만엔. 가격 장난 아니죠. 5080 30만엔. 와, 이거 보세요. 5090 72만엔. 이거 얼마야? 72만엔이면 거의 뭐 700만원 하는 거 아닙니까? 700만원? 미쳤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물건도 없고 가격도 장난 아니에요. 그럼 9000 시리즈는 어떠냐? 라데온 9000 시리즈. 예, 9000 시리즈는 아예 물량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아예 없어. 물량이. 9070, 9070 XT, 9070 하나도 없습니다. 물량이.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똑같구만. 참. 얘네도 아마 일본 아키하바라 이런데 줄 서가지고 아마 사야 될 거예요. 그래픽카드 살려면 지금은.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라데온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왜 그러냐면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보세요. 9070 XT 가격. 지금 요 XFX 9070 XT가 들어와가지고 그나마 좀 싸진 거야. 124만 6천원. 어저께까지만 해도 얘가 없었어요. XFX 9070 XT가. 그래가지고 제일 싼 게 얘였어. 얘. 에이수스 프라임 9070 XT. 얘 129만원짜리가 제일 싼 거였어요. 그러니까 130만원이었던 거죠. 제일 싼 게.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지금 5070 Ti 가격이 되게 많이 내려왔어요. 보시면은 5070 Ti 가격이 140만원입니다. 140만원. 5070 Ti 140만원, 9070 XT 130만원. 가격 차이가 10만원이야. 이러면 누가 9070 XT를 삽니까? 당연히 5070 Ti를 사야지. 물론 간간히 특가로 뜨는 거는 제외한 이야기예요. 실제로 현재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을 말하는 겁니다. 특가로 사면은 5070 Ti도 막 120만원에 구매하신 분 있어요. 9070 XT도 막 100만원에 구매하신 분 있잖아. 막 선착순 막 달려가가지고 사신 분들, 그런 분들 말고 상시로 구매할 수 있는 가격. 모든 분들이 뭐 K사전에 들러붙어 있어가지고 막 핫딜 체크하면서 막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반적인 분들은 그냥 상시가에 산단 말이야. 근데 가격 차이가 지금 10만원 밖에 안 나요. 이러면 누가 9070 XT를 사? 당연히 5070 Ti를 사겠지.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5070 Ti가 160만원이었어요. 그때 얘가 100만원에 나왔어 봐. 가격 차이 60만원. 9070 XT가 불티나게 팔렸겠죠. 그랬으면. 근데 지금 보세요. 가격 차이가 10만원이야. 10만원이면은 바보가 아닌 이상 5070 Ti 사야 됩니다. 이걸 누가 9070 XT를 130만원 주고 사겠어. 여기서 10만원만 보태면 5070 Ti인데.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야 지금 이 상황이. 5070 Ti는 지금 많이 정상화됐죠. 140만원이니까. 140만원이 정상화됐다는 게 웃기긴 한데 실제로는 한 120만원, 130만원 해야지 정상화된 가격이죠. 얘는 5070 Ti가 이런데 9070 XT가 130만원에 팔고 있으면 이게 팔리겠냐고. 너네 빨리 정상화해가지고 100만원에 안 팔면은 사람들 다 5070 Ti로 가요. 이 상황에서 누가 9070 XT를 사겠어. 그쵸? 진짜 이번에 라데온을 응원해주고 싶었는데 지금 가격 꼬라지가 이러니까 9070 XT를 어떻게 응원을 해줄 수가 없어. 지금 상태에서는. 그게 좀 너무 안타까워. 진짜 일주일 전에 5070 Ti 160만원 할 때 9070 XT가 100만원에 딱 나왔어 봐. 사람들 전부 다 9070 XT 샀지. 가격 차이 60만원 나니까. 근데 지금 가격 차이 10만원 나는 상황? 누가 9070 XT를 사냐고. 이런 상황에. 그러니까 빨리 좀 정신 차리시고 가격 내려서 파셨으면 좋겠습니다.
9070 XT 이 가격에 안 팔려요 절대로. 모처럼 요번에 라데온 한번 써볼까 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기대를 그냥 싸그리 무너뜨린 거야. 이래놓고 소비자 탓하면 안 되죠. 아니 너무 진짜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오랜만에 돌아온 찬스였는데 이렇게 또 똥볼을 차나? 유일한 살 길은 신속한 가격 정상화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샤오미 포코 F7 울트라 관련 이야기입니다. 샤오미 포코 F7 울트라가 3월 27일에 공식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루머예요, 루머. 근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전 세계에서 인증이 뜨고 있다고 해요, 인증. 전파 인증 이런 거 있잖아요.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인증이 떴다고 합니다. 포코 F7 울트라. 다 좋은데 포코 F7 울트라가 뭐냐라고 하면은 레드미 K80 프로의 글로벌 모델입니다. 레드미 K80 프로는 또 뭡니까? K80 프로는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셋을 탑재한 플래그십급 스마트폰입니다. 가성비 플래그십 폰이에요. 그거의 글로벌 버전이 포코 F7 울트라다. 근데 얘네 네이밍을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요번에는 F7 울트라랑 F7 프로로 출시한대. 그냥 F7은 없대. 근데 K80 같은 경우에는 K80이랑 K80 프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K80이 F7 프로고 K80 프로가 F7 울트라야. 헷갈린다. 그냥 1대1로 맞춰주세요. 왜 이렇게 헷갈리게 네이밍을 하는 거지? 그래서 간단하게 비교하면 이런 거죠. F7 울트라가 K80 프로다. 동일 모델입니다. 디자인 똑같죠. 이렇게 생겼고요. 이 K80 프로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 27일에 중국에서 이미 출시한 모델이에요. 이거를 글로벌로 포코 F7 울트라라는 모델명으로 이제 글로벌 출시한다는 거죠. 프로세서는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카메라는 50메가픽셀, 50메가픽셀, 32메가픽셀, 초광각 카메라가 32메가픽셀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갤럭시 S25랑 동일한 스펙의 스마트폰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 가격이 얼마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중국에서 3,469위안에 판매 중입니다. 3,469위안. 3,469위안이 얼마냐? 70만원입니다. 70만원. 관부가세 합치면 77만원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애를 국내에 들여와야 된다고, 이런 애를. 얘도 출시되면 꼭 들여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지금 샤오미 코리아에서는 뭘 들여오려고 하냐? 이 이야기 드렸죠. 샤오미 15 울트라 25일에 국내 출시. 5일 남았습니다. 5일. 샤오미 코리아 온라인 스토어, 쿠팡,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에서 25일 공식 출시된다.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다. 얘는 얼마일 것 같아요? 얘는 중국에서 6,499위안에 판매 중입니다. 6,499위안이 얼마냐? 131만원. 여기에 관부가세 더하면 145만원. 145만원보다 싸게 나올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갤럭시가 얼마냐? 갤럭시 S25 108만원. 승산이 있을까? 샤오미에? 그게 안타까운 거죠 지금. 물론 이 샤오미 15 울트라가 카메라가 굉장히 좋기로 유명해요. 라이카 카메라야, 라이카 카메라. 근데 샤오미잖아. 샤오미에 145만원을 태운다고? 얼마에 나올진 모르겠지만 이 가격을 보면은 저렴하게 나올 거라는 생각이 안 들죠. 최소 145만원일 거 아니야, 최소. 그러면 갤럭시 S25가 108만원인데 사람들이 이 샤오미 15 울트라를 살까? 물론 샤오미 15 울트라랑 갤럭시 S25를 비교하는 건 좀 불공정해. 얘 울트라잖아. 갤럭시 S25 울트라는 159만원, 샤오미 15 울트라는 145만원, 15만원 쌉니다. 갤럭시 S25 울트라보다 라고 하면은 팔릴까? 안 팔릴 것 같은데? 물론 시도는 좋아요. 시도는 좋아. 샤오미가 우리나라에서 싸구려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는 이런 플래그십 폰도 판매를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라이카랑 협력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진짜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폰을 팔아야 된다. 포코 F7 울트라 같은 70만원짜리 플래그십 폰, 이런 걸 팔아야지 경쟁력이 좀 있겠죠. 그쵸? 얘도 울트라잖아, 울트라. 얜 70만원, 갤럭시 S25 울트라는 160만원, 90만원 쌉니다. 이러면 말이 되죠. 그쵸? 이러면 경쟁력이 있잖아. 같은 울트라에 같은 스냅드래곤 8 엘리트 똑같은 칩셋 썼는데 한쪽은 159만원, 한쪽은 70만원. 이러면 경쟁력이 좀 생기겠죠. 그러니까 국내 샤오미 코리아도 빠른 시일 내에 요 포코 F7 울트라 국내 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기대하고 있을게요. 요거 안 들여오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뉴스입니다. 모든 사람이 비웃었던 아이폰 16E 초기 데이터에 따르면 핫케이크처럼 잘 팔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짜일까요? 아이폰 16E가 출시되자 많은 사람들이 이전 모델인 아이폰 SE보다 상당히 비싸다고 비웃었다. 모든 사람들이 실망스럽다고 했다. 하지만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아이폰 16E는 아이폰 SE3보다 60% 더 많은 판매를 기록했다. 와, 역시 애플. 아이폰 16E는 억가였던 건가?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산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해외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미국이나 이런 데는. 우리나라는 지금 환율 때문에 가격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해외에서는 $599야. $599.
예전 환율이었으면 한 70만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었다고. 요 정도였다면 많이 팔렸겠죠. 지금 90만원이라는 가격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해외에서는 어느 정도 팔리고 있는 것 같아요. 실망스럽긴 하지만 이 모든 건 환율이 원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도 전작보다 170달러 비싸다고 상당히 비싼 가격이라고 합니다. 아니 해외에서도 비싸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비싼 거겠어. 말도 안 되지. 어쨌든 뭐 아이폰 16이 잘 팔린다고 하니까 애플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도 애플 관련 뉴스입니다. 블룸버그 마크 거먼 씨가 아이폰 17 에어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 애플이 원래 아이폰 17 에어에서는 USB-C 포트를 없앨 생각을 했었다고 해요. 무선 충전만 지원하게 하려고 했었지만 EU한테 규제받을까봐 포기했다고 합니다. 애플이 아이폰 17 에어를 맥세이프 충전만 지원하는 최초의 아이폰 모델로 만들 계획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특허도 신청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EU의 규제에 걸릴까봐 한 발 물러섰다고 해요. 하지만 애플이 포트가 없는 디자인을 포기한 건 아니라고 해요. 아마 단계적으로 모델들의 USB 포트를 없앨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했었죠. 언젠가 애플이 USB-C 포트를 없애버릴 것 같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진짜 여행 다닐 때 힘들겠다. 그쵸? 맥세이프 충전기까지 다 가지고 다녀야 돼. 애플이 USB-C 단자 채택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과연 언제 애플이 USB-C 단자를 없애버릴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이스모 뉴스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